축구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좋은 발전을 위하고 모든 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며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가 홈에서 유독 승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라든지 어떤 전략을 하고 사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홈 경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도 처음에 이 팀을 바라봤을 때 홈 승률이 너무 얕다. 사실 작년에 33라운드만 계산해서 진짜 4승 6무 6패 진짜 홈 승률이 너무 얕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고의 극소문은 홈 승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도 프로팀 감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주 원정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홈 승률이 많이 얕아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고 승률을 높이게 되면 아마 팬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고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홈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목표는 일단 홈 승률을 높이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제주 FC의 홍수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입 이번에 감독 취임하시자마자 여러 새 선수들 영입을 좀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시고 어떤 데 주안점으로 좀 영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지금 새로운 선수는 지금 이제 배구 정도 선수 2명인데요. 사실 저희가 수비력보다는 득점력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하고 외곽적인 공격수를 선발을 했는데 충분히 그 공간을 좀 메워주지 않을까. 일단 득점력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갈재민 선수 제일 처음 영입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나요? 예, 아무래도 제갈재민 선수는 프로에서 실패를 본 선수잖아요. 일단 대구에 입단했다가 다시 따라가고 대팀을 돌아다니다가 작년에 목포에서 많은 것을 이룬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고픈 선수한테는 갈망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의 자리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선수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자카르타 때 코칭 스태프들과 만나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은중 감독도 새로 오고요. 이민성 감독도 잘하고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이민성 감독은 벌써 저희 선배가 되어버렸어요. 안에 개천에서 갖고 김은중 감독 이번에 저랑 같이 어떻게 보면 동기인 입장인데요. 잘해요. 제가 볼 때도 이민성 감독도 잘하고 김은중 감독도 잘하고 보기 때문에 승부의 세계는 누가 이길지 모르고 선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상대로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이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뉴스엔 제주 현달환 기자인데요. 그 감독님은 공부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신데 이 제주 팀이 이 장단점 이런 것도 파악하고 올해 목표는 또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주라는 팀이 또 잘할 때는 또 잘하다가 떨어질 때는 급격히 떨어지고 굴곡이 사실 좀 심한 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잘 준비했지만 저는 이제 왜 안 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지금 파악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목표를 잡으라 그런다면 저는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6강을 들어야 되겠다. 6강을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이스쿨에 가서는 뭐 그냥 진짜 누구나 따라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첫 번째 목표는 6강 안에 들어서 6강 안에 들어야만이 두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목표는 ACL 티켓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따는 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차피 그런 과정이 걸쳐져야 우승이라는 것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라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이 최근에 새로 부임하시는 감독님들이 한 얘기가 팀이 선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선수들 좀 내가 원하는 선수 내려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감독님은 혹시 그런 선물이 원하는 선물이 있는지 아니면 또 구단이 혹시 약간 수박이 있는지. 사실 그거는 뭐 어차피 감독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좋은 선수 받아갖고 좋은 축구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구단에서도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좋은 팀을 만드는데 구단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누구라고 꼭 집어서 하지는 않고 이 팀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팀에 필요한 선수가 누군가 또는 이 팀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스쿼드 안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구단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좋은 제주 유나이티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 특별하게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다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한 6시쯤 떠나 계셨는데 K리그가 그동안 좀 어떻게 좀 많이 발전을 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됐다 하는 점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6시즌은 숫자적으로 떠나 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현장에 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녀서 뭐 엊그저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전체적으로 리그 수준을 봤을 때 발전하는 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향으로 내려가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팀들은 뭐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향 평준화로 가는 팀들은 또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우리 K리그가 바뀌게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전에는 수비 축구한다고 내려서는 이런 플레이 패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굉장히 압박하는 축구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세계 축구의 트렌드로 자리 가고 있고 또 축구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도전하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축구를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부분 도입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뭐 도입하는 거는 뭐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입하고 그런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의 모든 것을 파악이 끝나면 이제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가 결정할 것인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지금 축구가 이제 90분 축구가 아니고 100분이 넘는 축구입니다. 100분이 넘는 축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인한 체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사실 뭐 다 말이 전방 압박해서부터 압박해서 하겠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하여간 남들보다 한발 남들보다 1m, 2m를 더 뛰는 이런 축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상대를 괴롭히는 축구를 할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또 이제 자카르타 때 제자들이 도쿄 때 제자들이 이제 아시아컵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일전 결승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국이 보실 때 북한전 좀 우리와 일본은 어떻게 좀 보시는 우리와의 일본의 대결은 진짜 결승전에서 맞붙을 것 같고요. 결승전에서 맞붙기 전까지는 결승전을 대하고 6경기를 더 치러야 돼요. 그 6경기를 잘 치르면 사실 한일전에서 붙는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선수들의 또 한일전 하면 또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기량하고 틀리게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아서 한일전에서 만약에 결승전이 붙는다면 저는 우리가 우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6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로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로테이션이 이번에 이라크랑 할 때 한번 로테이션 했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 로테이션도 계속 해봐야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에 평가전 치르면서 아쉬운 문제로 남아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 로테이션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승만 가면 진짜 한일전이 뭐 일본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결승이 올라가면 충분히 나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까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냐면 고정 선수로만 계속해서 투입해서는 사실 많은 체력적인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승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험난하고 결승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1차 전지훈련을 해외로 나가시지 않고 제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1차 치앙마이 전지훈련을 잡았는데 제가 와서 사실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이 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서로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전지훈련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더 우리 팀한테 더 발전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사실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다는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에서 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 부상선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선수들의 근력이라든지 모든 체력을 끌어올리자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고냐고 최근에 사실 나이만 지도자를 부산에서 잘 쓰려고 하잖아요. 경험 많은 지도자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얘기하지만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별거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숫자가 작다고 해서 생각이 또 프레시하고 소통이 잘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숫자가 작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숫자가 많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뭐 로이언디슨 같은 사람은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잘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기회가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상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가게 더 집중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책임감 있게 큽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독님께서도 좀 눈여겨본 팀이라든가 롤모델로 좀 큰 팀이 있잖아요. 저는 뭐 유럽이고 중남이고 남미이고 모든 나라를 다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 감독의 사실 성향을 보고 가는데요. 사실 지금의 이쪽 남미 브라질 쪽은 지도자로서 그렇게 큰 매력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선수를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유럽 쪽에도 굉장히 매력 있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팀을 집어서 꼭 롤모델로 삼기보다는 사실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장점만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장점만 사실은 뽑아서 우리 팀에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측에 어떤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3백으로 갔을 때는 어떤 형태, 또 4백으로 갔을 때는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한 팀만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은 세계 축구에 선진 도입하는 거는 뭐 빠르다고 생각하는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그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도 지금 현재 유럽 축구는 폭이 굉장히 더 좁아졌어요. 공격할 때 폭하고 수비할 때 폭.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꼭 집어서 롤모델을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하여간 우리가 갖고 와서 도입을 하겠다. 사실 저는 그 도입하는 데는 좀 도전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여간 도전 안 해보고서는 우리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좋은 점만 갖고 와서 한번 도입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부임 후 그 첫 선수들과 그 마주해서 첫 그 하나의 일성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조하는 점이 무엇인지. 사실은 선수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나도 도우고 선수들도 도우고 구단도 도우고 이렇게 되면 모든 정점이 하나로 서로가 돕는 마음이 생길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 일성을 한 얘기는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뭐 내가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돕자. 나는 너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은 나를 돕고 구단은 또 팀을 위해서 돕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런 말을 제일 첫 번째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팀이 뭐 항상 다 그러잖아요. 모든 지도자가 그렇지만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고 또 팀이 어려울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순식간에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의 된 팀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부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팀 그런 거랑 관련해서 제주가 전통적으로 한라산 가서는 이렇게 시즌 전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가서 바라고 하실 생각이죠? 저는 우리 팀만 아니라 사실 여기 우리 18세 팀도 있고 우리 돕는 직원 여러분 전부 다 가서 한번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한라산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줘요. 왜냐면 이게 전부 이거 등록을 해야 되거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와서 딱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31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일 날 잽싸게 일단 2명 등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상황 봐서 어떻게 보면 뭐 꼭 내가 와서가 아니라 한라산이 그래도 겨울에 올라가면 못 올라갈 줄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 구성원 전체가 한번 올라가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그냥 이거는 팀적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도에서 도와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접어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라도 일단 올라갔다 올라가요.
감독님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봤던 팀과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주를 제외한 팀. 예, 그래도 뭐 여러분도 다 생각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포항, 광주 팀을 꼽고 싶습니다. 뭐 누구나 봐도 한번 지켜볼 팀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두 팀 다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좋은 성적도 냈고 그래서 그 팀들이 사실은 우리 프로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또 이제는 그 팀하고 또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런 팀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한번 잡을 것인가 이것도 제 숙제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아까 구단에서 이제 선수를 잘 이제 영입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독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독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뭐 편견, 선입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약간 연령별 대표팀들을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한번 같이 한번 축구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자기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근데요 어필이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어필이 필요 없고 왜냐면 선수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네.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는 선수 있어도 그 선수들은 사실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 그런 어필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는 강압식에 대한 부분은 절대 먹혀들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됐고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서로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은 강압식에 하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또 선수들이 그걸 이해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순간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제주를 했으니까 감독님이 대하는 선수들 흔들이 많은데 한 말씀. 이제 제주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참 팬들이 실망했던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는 이런 경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팬들의 응원도 또 필요합니다.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주면 할수록 저희는 신바람이 나서 더 좋은 친구 좋은 경기 그리고 홈에서는 진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나나 우리 선수들 모두 본진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원정팀이 진짜 까다롭게 생각하고 원정팀이 힘들어하고 진짜 원정팀의 무덤이 될 수 있는 이런 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기에는 이 팬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의 성원이 우리가 그런 길로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또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편의하면서 구단 쪽에서는 이제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리빌딩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리빌딩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데 그 리빌딩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다 보면 이제 팀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팀의 기본은 흐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 또는 뭐 선수를 누르니까 그냥 하나씩 해결할 방법을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야 팀도 안 흔들리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한 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림픽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주인공을 잡으셨던 대회가 도쿄 이군 올림픽이었는데 당시에 그 달성을 실패하셨지만 올해는 또 다른 올림픽을 컨트롤 올림픽을 입고 나가는데 좀 이른감이 있긴 한데 감독님이 특별히 조언해 주시는 글쎄 지금의 아직 올림픽을 논하기에 앞서서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올림픽 간다 이 아직 우리가 티켓을 아직 못 잡았습니까? 티켓이. 네, 그래서 일단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라 이런 말을 전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일단 챔피언십이 일단 먼저 있거든요. 챔피언십을 해결을 해야 사실은 올림픽에 도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올림픽을 멀리 보지 말고 요 앞에 있는 챔피언십을 먼저 하는 다리를 걷는 다음에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제 단계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임자로서 해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6전 전승으로 사실 처음 내가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도전해보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 30분 동안 되게 많은 약간 여기 진짜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구단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구단, 우리 부대표님과 우리 김현희 단장, 또 우리 코칭 스태프, 전부 직원들, 선수들 모두 아마 이제 똘똘 뭉쳐서 아마 이 제주 유나이티드가 사실은 89년도에 김정남 감독 시절에 우승을 하고는 여지껏 우승을 못했습니다. 아마 점점 가면서 사실 모든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힘을 전부 합쳐서 꼭 하나 꼭지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자 여러분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를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것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멀리까지 와셔서 감독 이 구단을 대표해서 진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